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뜨거운 장마철이 이제 지났습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또 이제 휴가철이 좀 다가오는데요. 이제 부동산도 이제 그 금매 물건이 소진되고 또 과거 2018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기점을 찍었던 그 가격대들이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쏙쏙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규제책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풍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의 어떤 물건, 이 상반기의 흐름을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이제 어떤 변수로 해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좀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투자라든가 아니면 실거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서울 지역에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관한 흐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좀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살아나나 싶었는데 정부가 또 한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지 이슈 시그널 시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예, 이제 부동산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이죠. 이제 공급에 대한 물량이 딸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오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가도 좀 오르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변수로 인해서 어떤 그 실수요자들이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기를 언제쯤 잡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변수를 한 5가지 정도로 묶어서 한번 오늘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2%를 기록하며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집값이 다시 9.13 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며 강남구 외에도 종로, 광진,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송파 등 10개 구가 보합을 기록하며 연초 25개 구 전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지표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최근 입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되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자 앞으로 집값 방향의 지표 역시 거래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서울 지역 부동산 2019년 하반기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좀 약간의 요동을 쳤습니다. 1, 2월 달에 가격이 이제 급하게 가격이 떨어지다가 또 단기적으로 또 이제 가격이 3월 달로 넘어가면서 가격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를 좀 보였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재산세에 대한 어떤 변동이 좀 있었었는데요. 재산세에 대한 변동이 오히려 그 실수요자들이라든가 어떤 그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자체는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진행되는 이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아직까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또 금배 물건에 따른 어떤 가격 하락에 대한 조짐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추세를 좀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하반기에 대한 어떤 변수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가격이 좀 가격에 대한 변수를 조정을 좀 받을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한번 보고 아파트에 대한 어떤 실수요자, 특히 실수요자들한테는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언제쯤 잡아야 될까 그런 판단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상반기 쪽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도권 쪽 지역이죠. 이 수도권 쪽 지역의 가격에 대한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2013년도 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 자체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폭은 좀 유지를 한 그런 추세가 있었죠. 하지만 2018년도에 어떤 정부에 대한 규제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은 2019년도 2월달, 3월달에 어떤 CSI라고 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심리지수라고 있죠. 심리지수 자체가 100선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자체가 이제 100선인데 100을 회복했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심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책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심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보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어떤 CSI, 즉 소비심리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반기 서울 지역의 매매가율 변동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은 크게 좀 요동을 좀 쳤습니다. 하지만은 이 강남구 가장 많이 오른 이 강남 4구라고 하죠. 이 강동구라든가 송파구, 강남구 이 일대의 가격이 이게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반기에도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오히려 상반기에 어떤 기점을 찍으면서 또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2018년도 11월 달 또 12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그 가격을 현재 좀 빨리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재 좀 살아나고 있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부동산에서 또 정부에 대한 규제책이 현재 좀 나오고 있죠. 뭐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추이를 보면서 지켜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는 전세가가 받쳐지면서 매매가를 형성시켰다고 한다면 오히려 뭐냐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공급 물량에 대한 부족입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약 한 3만 호 정도가 3만 호 정도 분양 예정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규제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좀 더 분양 예정 물건이 소폭도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약간의 주의할 부분은 이쪽 용산 쪽 주변이죠. 이 용산 쪽 주변하고 이 또 하나는 이 강서구 쪽 주변 지역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영등포 쪽 지역인데요. 강서구 쪽 지역은 뭐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어떤 기업들이 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격 형성폭을 좀 가져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형성폭을 가져갔는데 이제 숨고르기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강서구 쪽 주변 일대는 현재 지금 롯데라든가 뭐 LG라든가 뭐 코롱 연구소라든가 이제 대기업들이 쏙쏙쏙 들어오고는 현재 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하는 R&D 연구소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취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강서구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강서구가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추임새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 점수를 한번 매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라든가 송파 또 그 중에서도 이 양천구라든가 서초구 또 그 안에는 또 강서구도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점수를 좀 높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강남 일대에서는 아직까지 강서구 쪽은 아주 투자의 가치로서는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자치구별로 매매지수 변동률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용산이라든가 용산 쪽 주변 지역이죠. 용산이라든가 용산 같은 경우는 가격 성동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좀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강동구 쪽 주변인데요. 이 강동구 쪽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입주되는 물량이 이제 9월달, 10월달부터 이제 그 고독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생기겠죠. 4,000세대, 5,000세대에서 약간 10,000세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줄을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수요자들의 어떤 금매 물건, 소위 말하면 분양을 받으셔서 이제 입주가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금매 물건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는 한 번에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강동구 쪽 같은 경우는 전세에 대한 아직 변동이 아직까지는 안정을 좀 취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에 대한 안정이 도보되는 시기에 어떤 추이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강서 쪽입니다. 강서 쪽은 그 마곡이라는 것은 그 서울 지역의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도시개발지구입니다.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의 어떤 장점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투자라든가 어떤 실거주 쪽에서 그 9호선 라인 쪽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시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어떤 투자처로서 거주하면서 투자로서 살기에는 적합한 물건들이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 남부권입니다. 이 경기 남부권을 보시게 되면 남양주라든가 구리 일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은 남양주라든가 구리 일대 같은 경우는 그 호재거리가 아직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폭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경기 남부권 밑에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하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입주 물량이 아직까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평택이라든가 오산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기점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그 시기가 2020년도 상반기,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택 쪽에 지금 삼성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삼성 산업단지라든가 오산 쪽 주변 지역에 어떤 미군의 어떤 렌탈하우스, 미군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가격에 대한 안정을 상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좀 도모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를 좀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하면 이제 대대광이라고 하죠. 이 대대광이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기를 좀 끌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 왜 그러냐면은 대전이라든가 광주 쪽 주변 지역은 그 과거에 이제 아파트들의 어떤 노후도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약간 5%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신규 아파트 물건을 찾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두텁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게 그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좀 이어질 그런 예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비율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신규 아파트에다 수요층도 그만큼 넓을 뿐만 아니라 이게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발 호재들이 꾸준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전이나 광주 쪽 지역은 앞으로도 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유망, 어떤 앞으로의 비전은 상당히 좀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대전, 대구, 광주가 끝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대전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노후도가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충격이 상당히 두텁지만 오히려 서울 쪽 주변 지역도 노후도가 아직까지는 서울 같은 경우도 노후도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축에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진입장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쪽에 있는 어떤 분양 물건에 대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살아있다. 그래서 오히려 실업부부라든가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뭐랄까요, 가점자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분양 물건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노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그 미래 가치적으로 해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 서울과 가까운 인접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분양 물건의 아파트에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전세가는 간단하게 좀 보시겠는데요. 아파트 전세가는 2017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하향 안정화 추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 주변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또 노원구 쪽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이 하향 안정세는 지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는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은 앞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즉 공급 물량 자체가 2020년 상반기 이후로 해서는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들어가는 물량들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세를 놓고 뭐 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는 제거되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제거되기는 좀 약간 쉽지가 않다. 이유는 뭐냐면 이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가수요층을 일단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입에 대한 장벽은 일단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수요층들이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오히려 수도권 쪽 주변주로 해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전세를 좀 하향 안정화 추세,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변수에 대한 작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라든가 유동성 확대, 정책 변화라든가 또 공급에 대한 어떤 물량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가 올해 한 3번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예견부터 여러 가지 예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 대한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택담보 비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이 거래량의 증가에 따라서 가격 상승 요인 폭은 있다. 이게 이제 긍정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추가 규제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선의 상반기에 오히려 뭐냐면 그 금매 물건이 소진되면서 2018년도 가격을 강남 쪽 주변 지역은 가격을 좀 유지를 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규제 대책에 대한 발표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그 주식 등에 대한 어떤 위험자산 부담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정자산, 즉 부동산 쪽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정책 변화입니다. 이 조정기 이후에 강북이라든가 강북 쪽 또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가장 높고요. 또 강남 쪽 주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금매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소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책 변화로 인한 이 지방 쪽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출입 경우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 거래량이 감소가 되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 지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불경이 상당히 좀 심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부정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공급 물량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 그렇다면 이게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부정 요인은 이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이 무주택자의 요건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좀 많아진다. 즉 가시유층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두터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 유입이 오히려 감소를 해서 이게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진입장벽입니다. 오히려 2018년도 11월 달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진입장벽이 한번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유입이 빠지고 있는 추세죠. 신규 아파트 분양 물건으로. 그래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부정 요인이면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부정 요인으로서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부정 요인도 같이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심리 지수가 이 기점으로 해서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백선을 현재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실수요자든 어떤 투자자든 간에 어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비관에서 낙관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현재 좀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매매가 상승, 수도권이나 서울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규제책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하반기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 주택 소비 지수는 현재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고 각종 부동산 규제에 따른 소비 심리가 점차적으로 현재 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 자체가 많이 좀 빨리 회복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소비심 자체가 점차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보는 시선 자체가 좀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실거주자 중심의 어떤 잠재적 수요자는 현재 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수요자층들이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도시 주변 지역의 아파트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